오늘은 당뇨를 이기는 최강 과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당뇨를 앓고 계신 분이라면은 이 과일에 대해서 아마 먹어도 될까? 먹으면 안 되는 건가? 많이 헷갈리실 텐데요. 오늘 제가 그 부분 말끔하게 논문으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뇨 환자, 과일 섭취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거는 제가 많은 분들 만나서 인터뷰도 해보고 또 그분들께 답을 듣다 보면은 저 역시도 좀 헷갈려요. 왜냐면은 의사 선생님들도 과일의 당 역시도 해롭다라는 분도 있고, 또 아니다, 과일의 당은 괜찮다라고 말하는 전문가분도 있어가지고 이게 아마 당뇨를 실제 걱정하고 실제 당뇨를 앓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울 까 생각해요. 오늘 제가 아주 말끔하게 논란의 여지 없이 정리해 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그리고 가장 좋은 과일 하나 제가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같이 이 당뇨 환자의 과일 섭취에 대해서, 당뇨와 과일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일의 당 나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과일의 당은 괜찮다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제가 좀 살펴본 논문은요,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의 영양부에 계신 이은영 선생님의 논문을 가져왔습니다. 당뇨병 환자의 과일 섭취라는 논문인데요. 제2형 당뇨병이나 심혈관 질환이 없는 남녀 2,800여 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구는 이제 당뇨에 걸리지 않은, 당뇨가 없는 사람들 대상으로 한 연구예요. 이분들 2,800여 명을 모아놓고 식습관과 혈당, 인슐린 수준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고기, 생선, 채소 섭취는 인슐린 수준이나 혈당과 상관가 있었지만 과일 섭취는 혈당이나 인슐린 수준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성인의 공복혈당 수준과 식이 패턴 요인을 분석해 봤더니 성인 여성에게 과일 섭취가 많을수록 오히려 공복혈당 수준이 유의하게 낮아졌다는 결과를 보이기도 했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과일은, 최소한 과일은 당뇨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공복혈당 수준이 과일 섭취가 많을수록 유의하게 낮아졌다는 결과를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일의 당, 그 단 과일 때문에 이게 내 당뇨에 해롭다, 이거는 일단 영구적으로는 맞지 않은 얘기가 됩니다. 또 중국인 50만 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코호트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과일 섭취 빈도에 따라서 그룹을 나눕니다. 그래서 그룹별로 BMI, 허리둘레, 수축기 혈압, 혈당을 비교를 해요. 그랬더니 과일을 매일 먹는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서 수축기 혈당이나 혈당이 더 낮았다는 거예요. 그럼 당뇨병이 있는 환자는 어떨까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제가 3개의 연구를 말씀드렸죠. 이 3개의 연구에서는 당뇨병이 없는 정상인이었어요. 정상인의 경우 당뇨에 전혀 영향이 없었고 오히려 좋은 결과를 가져왔는데, 그럼 당뇨병 환자의 경우에도 과일 섭취가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 연구 논문도 있습니다. 먼저 제1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했더니 채소를 통한 당질의 섭취량이 많을수록 당화혈색소가 낮아졌습니다. 단 감자를 통한 당질 섭취량이 많을수록 당화혈색소는 유의적으로 좀 높게 나타나긴 했는데요. 그렇지만 과일과 곡류를 통한 당질의 섭취는 당화혈색소와 관련이 없었다는 거예요. 일단 1형 당뇨 같은 경우에는 과일과 곡류를 통한 당질의 섭취는 당화혈색소와 관련이 없다. 그러니까 과일 아무 문제 없다라는 거고요. 당뇨병 환자에게 과일 섭취를 제한하는 것이 혈당 조절에 효과적인지에 관한 연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뇨병 환자에게 과일 섭취를 제한하면은 혈당이 조절되나, 이걸 본 거죠. 과체중 제2형 당뇨병 63명을 대상으로 열량 섭취 제한과 함께 과일 섭취량만 다르게 두 그룹으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이제 63명, 과체중에 제2 당뇨병이 있는 63명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열량 섭취는 똑같이 제한을 하고요. 거기에 과일 섭취는 좀 다르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열량을 먹되 과일 섭취량만 좀 다르게 해서 두 그룹의 결과를 추적을 한 거죠. 한 그룹은 하루 2조각 이상의 과일을 먹도록 했고, 다른 그룹은 하루 2조각 미만의 과일을 먹도록 했습니다. 단 여기서 과일을 먹을 때는 신선한 과일을 먹게 한 거고요. 과일 주스나 통조림 과일, 말린 과일 이런 것들은 모두 피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2조각 이상을 먹은 그룹은 평균적으로 319g의 과일을 섭취했고요. 2조각 미만의 그룹은 135g의 과일 섭취를 했다고 합니다. 그럼 거의 2배 이상의 차이가 나니까 과일 양에서는 충분하게 이제 구분이 되죠.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일단은 두 그룹 모두 연구 전에 비해서 체중, 허리둘레 감소, 당화혈색소 감소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2조각 이상을 먹든 미만을 먹든 간에 결과가 과일 섭취했더니 당화혈색소가 감소했다라는 거죠. 과일 섭취량의 증가 또는 감소가 당화혈색소 수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된 거예요. 그래서 제2형 당뇨병 환자에게 과일 섭취를 제한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일 섭취는 뭔가 이 혈당에 있어서 당뇨 환자에 있어서 이 당뇨를 더 심각하게 만들거나 이러지 않는다라는 거죠. 또 과일 주스 섭취와 혈당 조절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또 조사를 했는데요. 당뇨병, 고혈압, 비만, 대사증후군 등의 질환이 있는 성인을 대상으로 시행한 12개의 무작위 임상실험 메타 분석 논문을 살펴봤더니 하루에 120에서 500ml 정도씩 4주에서 12주까지 섭취하는 것은 공복 혈당이나 인슐린 농도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일 주스 역시 뭐 하루에 120에서 500ml 정도씩 4주에서 12주 정도 먹는 것은 공복 혈당이나 인슐린 농도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이거는 확인이 된 겁니다. 또 과일 섭취와 당뇨 합병증 예방에 대한 논문도 있는데요. 일본과 중국에서 시행된 코호트 연구 결과입니다. 일본에서 이제 어떤 연구를 했냐? 채소와 과일의 섭취와 제2형 당뇨병 환자의 뇌졸중, 관상동맥 심장질환 발생과의 관계를 살펴봤습니다. 연구 논문을 써본 거죠. 연구했더니 채소, 과일 섭취량에 따라 일단 4그룹을 분류를 했고요. 8년간 추적 관찰을 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가장 많이 먹는 그룹이 뇌졸중 발병 위험이 유의적으로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과일, 채소를 많이 먹은 그룹이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 중 하나인 뇌졸중 발병 위험이 유의적으로 감소했고, 당뇨 망막 병증 발병도 섭취량의 증가에 따라서 낮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뇨 합병증에 있어서 과일 섭취가 오히려 합병증의 위험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또 중국에서 시행된 50만 명의 7년간 추적 관찰 코호트 연구를 보면요. 일단 연구 시작 당시에 당뇨병 진단을 3만 명이 받았고요.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과일 섭취 빈도와 사망률, 합병증 발생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봅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 과일 섭취 빈도가 늘어나면서 모든 원인의 사망 모두 유의적으로 감소했다는 거예요. 과일 섭취 빈도가 늘어날수록 합병증 발생률 역시 감소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들을 보면은 당뇨 환자의 과일 섭취는 당뇨를 혈당을 올리지도 않을 뿐더러 당화혈색소를 감소시키고 당뇨로 인한 합병증 발생을 감소시킨다는 거죠. 그럼 대체 과일이 왜 당뇨를 막을까? 이거를 보면요. 과일 속에 들어있는 식이섬유, 비타민C, 비타민 E, 카로티노이드, 플라보노이드, 페놀, 아이소플라본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일에 있는 좋은 영양 성분들이 이 당뇨의 합병증과 당뇨의 그 혈당 상승 이런 것들을 막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일을 먹을 때 제일 좋은 거는 신선한 과일을 먹는 겁니다. 뭐 가공식품을 먹는 게 아니고요. 과일로 만든 가공식품 많잖아요. 뭐 젤리도 있고 건과일도 있고 뭐 주스도 뭐 진짜 생과일을 100% 갈면 몰라도 뭐 설탕을 넣어서 만드는 과일들이 많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별로 안 좋지만 신선한 과일들은
당뇨를 예방하고 막는데 당뇨 합병증의 위험을 낮추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럼 이 과일 중에서 가장 추천하는 건 뭐냐? 뭐 이제 제가 이제 또 어떤 과일이 가장 좋을까 찾아봤더니 블루베리가 가장 좋겠더라. 왜 블루베리에 대한 어떤 재밌는 실험이 있냐면요. 하루 150g의 블루베리와 흰빵을 가지고 실험을 합니다. 이 하루 150g의 블루베리와 흰빵을 먹게 하는 거죠. 당뇨병 환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거, 가장 금지시키는 음식 중 하나가 흰빵이잖아요. 근데 이 150g의 블루베리와 흰빵을 6일 동안 섭취하게 한 후에 혈당 변화를 측정했더니 블루베리를 섭취한 그룹이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대조군에 비해 식후 혈당 상승이 완화가 됐습니다. 블루베리가 이 혈당 상승을 완화시킨다는 게 이렇게 확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블루베리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이 블루베리는 냉동으로도 많이 팔거든요. 저는 냉동 블루베리를 먹는데 가격도 뭐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1kg에 한 8, 9천 원 정도. 그럼 150g이면은 하루에 150g이니까 1kg 정도 사두면은 대략적으로 일주일치잖아요. 그러면 4만 원 정도면 쓰면 4만 원도 안 되죠. 8천 원 정도, 9천 원 정도 하니까 4만 원이 채 안 되는 3만 원대 금액으로 블루베리를 사서 매일 하루에 150g 정도씩 먹어주면은 내 몸에 혈당 상승이 완화될 뿐만 아니라 블루베리에 들어있는 각종 좋은 영양 성분들이 당뇨 합병증을 막고 당화 혈색소를 떨어뜨리는데 도움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과일 속의 다양한 영양소는 당뇨병 환자의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을 합니다. 산화적 스트레스를 줄이고 혈압을 낮추는 등 혈당 조절과 합병증 예방에 도움이 되니까요. 여러분들 당뇨 환자가 이제 당뇨 때문에 과일을 먹는 게 좀 꺼려진다 하시는 분들 걱정하지 않으시고 드셔도 됩니다. 단 신선한 과일을 드셔야 되는 거고요. 그 과일로 만든 가공식품을 드시면 안 됩니다. 신선한 과일을 드시는 게 가장 좋다. 이런 말씀 드리고, 그리고 제가 추천드리는 과일은 블루베리다. 블루베리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당뇨와 과일의 관계에 대해서 오늘 제가 정리를 해드렸고, 오늘 영상을 이제 토대로 해서 더 이상 그 과일이 당뇨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염려 때문에 과일 섭취를 중단하시는 일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많은 당뇨 때문에 걱정이신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 과일을 통해서 당뇨를 오히려 좀 치료하고 나은 쪽으로 나아가는 쪽으로 좋은 영향을 끼쳤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